자, 이제 조사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되게 힘드시죠? 이게 처음에 적응을 되게 힘들어요. 공부 안 하시다가 여기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3시간씩, 4시간씩 앉아있는 게 힘들죠.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앉아있는 거 해야지, 또 수업도 들어야지,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건 인내를 좀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못 모르는 사람이 중개사 공부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하우, 그 운전면허 시험하고 똑같다. 그런 사람은 와서 여기서 딱 수업 1시간만 들어보라 그래요. 죽어,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실 때 그런 게 있죠. 원래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그래도 국민학교 다닐 때 줄반장 이상을 해본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는데 막상 와보니까 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라? 이게 생각보다 안 그렇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람도 있죠. 그죠?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보시면 요렇게 지금 금방 설명한 얘기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과세주체란 말이 있죠. 요게 그 세금을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주가 되는 단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한마디로 누가 부과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누구만 된다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단순하게 뭐라고 하냐면 국세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지방세라고 합니다. 단순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부과해서 국가가 가져가면 국세고 지자체에서 부과해서 지자체 재정으로 들어가면 지방세 그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고. 뭐 이건 필요 없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세금을 걷는데 세금을 내는 건 누구예요? 국민인 우리가 내죠. 근데 우리가 내는데 얘네들이 지네 마음대로 아무 때나 세금을 막 걷어가면 안 되잖아요. 조세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요. 법적으로 세금 부과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일정한 세금 부과 요건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이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을 걷어가는 거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예요? 모든 세금은 법으로 어떤 일정한 규정을 정해서 법에 규정한 됐을 때만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가다 실수하는 게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인터넷에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세금이 뭐가 어떻게 바뀌어서 뭐가 된다 이런 얘기 막 나오죠. 근데 그거는 정부 아니에요. 정부.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지 그게 실제로 시행은 안 됩니다. 왜?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법이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이 돼야 돼요. 근데 국회 통과가 안 돼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시면 뭐 우리 양도세 고가주택이 9억까지는 세금 비과세 주고 1주택인데 9억 초과하면 세금 내거든요. 근데 그게 12억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지지난달부터 나왔었어요. 실제로. 정부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통과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하는 얘기예요. 지금도 개정안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왜? 그게 국회 통과가 돼야 시행이 되는 거지. 근데 아시죠? 이거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고 여기에 누가 있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그죠? 이 국회의원이라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국회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겁나 바쁘잖아요. 막 뭐 하는지 바쁜지 모르겠지만 그죠? 바쁘죠. 이것저것 해야 되고 뭐 짬나면 짬짬이 야동도 봐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할 일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통과를 언제 시켰어요? 법을? 12월 31일 날. 이때가 통과를 시켜요. 왜? 이때 지나면 해바뀌잖아요. 그러니까 31일 날 막 통과시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발의 안 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때 가면 통과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그러니까 책이 자꾸 수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을 빨리빨리 개정을 안 하니까 말만 해놓고 그죠? 자, 어쨌든 얘가 법으로 일정 요건 충족이 되면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건 필요 없는 얘기고요. 자, 세금 뭘로 내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뭐니가 최고다? 현찰박치기입니다. 그래서 금전 납부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물납이란 말이 있네요.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세금을 뭘로 낸다는 뜻일까요? 뭘로? 물건으로. 그 세금을 물건으로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는 뭐겠어요? 나눠낸다는 얘기입니다. 분납. 그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내는데 물건으로 대신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세금을 나눠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물납되는 건 딱 하나 배웁니다. 뭐? 재산세. 그러니까 재산세 하나만 물납이 됩니다. 대한민국 이거 모르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올해 시험에 종합부동산세 문제에서 다음 주 틀린 걸 고르시오. 뭐가 나왔어요? 종합부동산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종부세. 물납 안 된다니까요. 재산세만 된다니까. 근데 종부세도 물납할 수 있다? 땡 틀렸지. 그거 정답이에요.
그런 건 뭐 서비스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서비스 문제. 맞으라고 낸 거예요. 그죠? 왜? 입으려면 얘밖에 안 된다니까. 재산세 하나밖에. 그 1년 내내 배우니까 저거 모르진 않거든요. 그걸 정답으로 종부세에서 냈었죠. 그죠? 그래서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고, 이건 나눠내는 거다. 이거는 이번 주, 다음 주에 이 분납에 관한 얘기는 좀 설명을 합니다. 제가. 기본 개념으로. 그죠? 보시면 되죠. 어쨌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자, 과세주시란 말은 지금 누가 했어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라 그랬죠? 자, 그러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인데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국세, 그리고 얘를 뭐라고 그래요? 지방세 그럽니다. 자, 국세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니에요. 더 있는데, 자, 여기 뭐 있어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이런 애들이 국세예요. 그 얘는 누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가져간다는 얘기지. 자, 소득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소득세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배울 건데 이 소득세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종합 소득세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양도 소득세가 있고, 퇴직금과 관련해서 퇴직 소득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소득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그 세금 내는 거 있죠? 연말정산에 세금 내는 게 그게 뭐예요? 종합소득세죠. 그리고 집 부동산 팔면 양도소득세, 퇴직금 받으시면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얘는 다 어디에 들어가요? 소득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법은요, 소득세 그러면 다 개인과 관련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그러면 이것도 종합소득세니까 개인이 내는 거고, 양도소득세 누가 양도한 거야? 개인이 양도할 때 내는 거고, 퇴직소득세 누가? 개인이 퇴직해서 받았을 때 내는 겁니다. 그럼 법인도 소득 있으면 세금 내고요. 법인도 자기 소유 부동산 팔면 양도세 세금 내야 되고, 다 내야 돼요. 근데 걔는 뭘 내? 법인세를 내요. 그러니까 걔는 법인세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 그럼 다 누구랑 관련된 거다? 개인과 관련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뭐 배우는 거예요? 양도세 주로 배우고, 여기도 하나 배웁니다. 이게 나중에 배우는데 부동산 임대업 있죠.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면 종합소득세를 내거든요. 그거 이제 나중에 따로 배웁니다. 주가등은 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것도 국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 되는 건 다 국세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좀 금액이 큰 건 전부 다 국세입니다. 여러분 상속세 같은 걸 만약에 지방세로 줘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지자체가 말을 안 들어요. 이번에 이건희 회장 상속세가 11조인데 그게 만약에 지방세인데 만약에 뭐 서울특별시세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서울시로 들어가는 거 11조가. 그럼 서울시에서 중앙정부 말을 안 듣죠. 왜? 나 돈 차고 넘쳐. 11조 들어와. 그럼 중앙정부에서 야 이것 때문에 나 못해. 너 왜 안 해? 나 안 할 거야. 그럼 너 불이익을 준다? 뭐 돈밖에 없거든요. 불이익 줄 수 있는 게. 근데 난 이미 돈이 넘쳐. 차고도 넘쳐. 말 안 듣죠. 그래서 돈줄을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국세예요. 거의 대부분. 돈 안 되고, 왜냐면 지자체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근히 먹고 살 정도만 돈을 살짝 주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뭐 좀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중앙정부 손벌리하죠. 그럼 걔가 그냥 안 주지. 너 내 말 잘 들어야 준다? 너 말 안 들어? 너 그럼 또 이거 줄 거 조금만 줄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되는 건 국세. 자,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소득세. 요 안에 양도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종합부동산세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제목은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농특세 이런 것도 계속 나와요. 자, 그다음에 지방세는 대표적인 이런 게 있죠. 자,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3개 배웁니다.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배우죠. 요 3개 배우고 얘네들은 직접 배우진 않습니다. 근데 제목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앞으로. 뭐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주는 이거죠. 이 3개. 그러니까 배우는 건 아까 여기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2개 국세고 지방세 3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게 국세고 지방세인지 종류를 다 외우지 마세요. 배우는 것만 잘 알면 돼요. 얘가 11개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세가 11개인데 이걸 11개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2개 다 외울 필요 없겠죠. 만약에 외우려면 뭘 외우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지. 국세건 지방세건 하나만 외우면 되죠. 왜? 지방세 외웠어. 그럼 지방세 아닌 건 국세겠죠. 제가 뭐 어디서 어떤 분이 뭐 카페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막 열심히 뭘 써서 올렸더라고. 뭐라고? 암기 코드 외워서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 국세지방세 외우는 숫자, 그 종류 외우는 거하고 지방세가 어떤 건 특광도세고 어떤 건 구세고 이런 거 구분해서 외우는 걸 막 써놔서 막 잔뜩 올렸어요. 그것도 필요 없는 얘기예요. 열심히 올리시긴 했는데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왜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그분은 막 거기다가 이게 기출로 나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써서 올렸더라고.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나중에 얘만 외우면 돼. 얘. 이거 나중에 제가 얘기해드려요. 이거 별거 없어요. 그냥 얘 보세요. 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방교육세라고 돼 있잖아. 국세 같아, 지방세 같아. 지방세죠, 지방세. 여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있어요. 지방이니까 지방세겠지, 그죠? 그럼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은 뭐가 중요해요? 그냥 국세지방세 이렇게 구분이 된다. 굳이 하자면 우리가 배우는 건 2개 배우고 지방세 3개 배운다.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2개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뭐예요? 특, 광, 도를 말하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를 의미합니다. 요거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얘네들이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배우는 거 3개는 알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자,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 특광도세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건물이 양천구에 있잖아요. 이 건물이. 그죠? 이걸 취득을 하셨어요? 취득세 내죠. 누가 가져가요? 그죠? 서울특별시에서 가져갑니다. 법에 서울특별시세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서울시 안에 있는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는 다 누가 가져가? 서울시에서 가져가. 이해가시죠? 그 얘기예요. 인천광역시 부동산을 사면 전부 다 취득세 인천광역시, 경기도 걸 사면 경기도 재정으로 간다는 뜻이네요. 그죠? 자, 등록세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재산세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잘 보세요. 얘는 도세 및 구세라고 돼 있고 얘는 시군 구세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 군, 구 할 때 이 구가 나옵니다. 구. 이 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구. 구청을 얘기하는 거죠. 구청. 자, 그러면 이 구가 자치구라고 돼 있죠. 자치구. 그죠? 우리 구가 2가지가 있어요. 행정구라는 게 있고 자치구가 있어요. 뭐 나중에 공법에 자세히 배우시겠지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양천구청장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 갑을 만났는데 이 사람하고 어깨를 툭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미안합니다 하고 있다가 우리 목깃을 쓴 건 인연인데 통성명 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양천구청이 이 사람한테 명함을 딱 줬어요. 그때 양천구청장 이걸 보자마자 이 사람이 되게 반가워하는 거. 구청장이시네요? 네. 그랬더니 나도 구청장인데 그런 거. 그래도 막 되게 반가운 척을 하는 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뭐예요? 예를 들면 안산시 단원구 여기 구청이죠? 여기 구청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기 구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산시 단원 구청장이 뭐라 그래? 너도 구청장이니? 나도 구청장이야. 반가워. 그러면 양천구청장이 뭐라 그럴 거예요? 갑자기 그 말 듣자마자 욕하죠. 쌍욕하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왜요? 같은 구청장이 아니에요. 짬밥이 틀려요. 그죠? 요 단원구 구청장은 공무원이에요. 그죠? 공무원. 누가 임명한 공무원이야? 안산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이고요. 요 사람은 선거로 뽑는 구청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시, 군, 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왜 그래요? 왜 나란히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짬밥이 같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여기는 특광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 시장은 요 시장이 아닌 거야. 얘는 누구랑 레벨이 같아요? 도지사하고 레벨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지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시도지사가 시장하고 도지사를 말하거든요. 그때 시장은 누굴 말하는 거야?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을 말하는 거지. 일반 시장 할 때는 뭐라고 그래? 시장군수라고 그래. 시장군수.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 구청장은 누구랑 레벨이 같다? 시장군수하고 레벨이 같죠. 그러면 안산시장하고 양천구청장은 짬밥이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단원구청장이 얘한테 같은 구청장 그럼 안 되는 거지. 결론은 우리가 뭐다? 행정구라는 것은 인구가 50만이 넘으면요 한꺼번에 관리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구를 나누는 거예요. 관리하려고. 그리고 구청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법은 다 뭘 말해요? 자치구 구청장, 즉 구청장을 선거로 뽑는 구를 말합니다. 그럼 얘는 어디 밑에 있는 구를 말할까요? 특별시하고 광역시 있는 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선거할 때 특별시 서울시 구청장 선거 따로 하죠. 그리고 어디도 광역시 구청장도 선거 따로 하잖아요. 그죠? 여길 말하는 거야. 이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자치구 구는 뭘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구를 말한다.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제일 부자인 동네가 어디겠어요? 부자인 시군구가 어디겠어요? 강남 3구예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제일 부자인 동네야. 왜? 재산세가 구청 재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땅값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강남 3구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어마어마하게 걷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가 부자인 거예요. 왜? 구세니까, 구세니까. 자, 여기 잘 보세요. 등록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도세 및 구세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럼 무슨 뜻이야? 등록세는 도 단위에서는 누가 가져가고 도 재정으로 가고 어디서는? 여기 어디를 얘기해요? 그렇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무슨 세? 구 재정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건물을 샀어. 양천구에 있죠? 취득세는 어떤 해요? 특별시에서 가져가요. 그리고 갖고 계시면 재산세가 나오죠. 재산세는 누가 가져가요? 양천구 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여기다 저당권 설정하죠. 등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가져가? 양천구 재정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이. 자, 시험에 얘가 25회 때인가 단독 문제로 나왔어요. 자, 이거 맞춰보세요. 이게 맞다 틀리다. 큰 소리 대답 안 해도 돼요. 왜냐, 큰 소리 대답했다가 속으로만, 큰 소리 했다가 틀려버리면 또 그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얘기해요. 속으로만.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하면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표정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막 틀렸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럼 금방 티나니까. 자, 등록 면허세는 특별 시세에 해당한다. 정답은 X입니다. 왜 X예요? 등록 면허세는 도세이 뭐라고요? 구세잖아.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무슨 세? 구세잖아.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는 특별시세도 아니고 광역시세도 아닌 거지. 이해 가시죠? 이게 25회 때 뭐라고 나왔냐면 다음 중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5번에 등록 면허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 뭐가 정답이에요? 이거 정답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게 문제가. 근데 이게 기출로 나왔잖아요. 그때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저런 것도 나오는구나. 그러면 지방세 11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무슨 세고 도세 뭐고 지역자원세는 무슨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배우는 건 하면 돼. 배우는 것만. 그 지문 5개 우리가 안 배운 것도 나왔어요. 근데 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정답은 배운 것 중에 있는 거지. 이 3개만 알면 되는 거지. 쓸데없는 거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특강도세, 도세 및 구세, 시군구세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말 뜻이 알았어. 취득세는 특강도세,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 재산세는 시군구세. 알았어. 이게 끝? 아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가 파생이 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합산이란 말이 있어. 합산. 그러니까 뭔가 합한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합해서 계산한다는 얘기죠. 근데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종로구에 이런 토지가 2개가 있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종로구에 이런 토지 2필지를 가지고 계시고 충남 천안에 또 2필지 토지를 갖고 계세요. 이게 다 여러분 거야. 그럼 재산세가 나오겠죠?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합산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라는 얘기야? 저 별도별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얘기야? 합해서 계산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합산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게 전부 다 여러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재산세 과세할 때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이 4필지를 한꺼번에 합산해서 재산세가 나올까요? 종로구와 천안시 따로따로 합산할까요? 따로따로예요. 왜요? 그걸 왜 그래요?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 얘가 시군구세잖아, 재산세가. 그러니까 시군 구별로 세금을 과세하니까 합산도 어떻게 해야 돼? 시군 구별로 합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 여러분 건 맞지만 이 2개는 종로구에서 이 2개만 합해가지고 종로구청에서 세금 계산해서 여러분들 고지서 보내주고 요거는 천안시에서 이 2개만 합산해가지고 따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시군구세니까 합산도 어떻게 해라? 시군구별로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얘가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내거든요. 이 토지를 갖고 계시면 종합부동산세가 또 나와요. 자, 종부세도 합산이거든요. 자, 그럼 종부세를 이때 과세할 때 요 네 필지 한꺼번에 합산할까요? 얘처럼 따로따로 합산할까요? 한꺼번에요. 왜요? 얘는 국세예요, 국세. 국세니까 국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국에 여러분 앞으로 되어 있는 모든 별도 합산을 몽땅 합해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다 합산인 거죠.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얘가 시군구세다, 특광도세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의 뜻은 얘가 만약에요. 이게 양천구에 있다고 쳐봐요. 그죠? 이건 종로구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재산세는 어차피 따로따로 합산하죠. 재산세. 만약에 재산세가 예를 들면 만약에 얘가 특광도세다. 재산세가. 그럼 합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다 합산하겠지. 왜? 특별시세니까 서울시 안에 있는 거 몽땅 합산한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 내용이. 그죠?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제 뒤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물어봐요. 뭐라고 내요? 이렇게 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재산세는 시군구별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한다. OX 5. 근데 이게 지금 쉽잖아요? 근데 왜 7, 8월 달에 가서 이게 문제가 나면 못 풀어요? 그때 가서 선생님 왜 얘는 왜 시군구와 같은 별도인데 왜 얘는 시군구고 얘는 왜 전국 합산이 이러고 질문한다니까. 깝깝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얘는 시군구세, 얘는 특광도세, 얘는 국세 이게 끝이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뒤에 가서 그걸 외워버려. 그게 나중에 엉키는 거야. 같은 토지인데 왜 얘는 이렇게 합쳐, 얘는 이렇게 하지? 이게 이래서 그런 거거든, 이게. 되게 쉬운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나중에 어렵다고 한다니까 와가지고 그럼 저는 이거 설명을 또 하죠. 이 설명 또 해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심지어 9, 10월에 시험 보러 갈 때 그때도 이 얘기하고 있어요. 얘는요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그래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외우더라도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고 외워야 된다니까. 그죠? 그럼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얘기 아니라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시간고, 특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과세권이 4개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아직 주변에다가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얘기 안 하셨죠? 보통 얘기 안 합니다. 처음에는 왜? 이제 간을 보는 거죠. 일단 해보고 할만하면 그때 가서 얘기하고 아니면 뭐 소리소문 없이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하려고. 그럼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배수진을 취하지. 딱 얘기하고 나 중개사 공부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야지. 근데 보통 얘기를 왜 하나요? 떨어지면 우리 쪽팔리니까 그러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쪽팔릴 거 없어요. 그냥 시험 보시고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된다 했죠. 떨어지면 혹시 안 될 것 같으면 시험 끝나고 그냥 표정 관리 잠깐 한 다음에 왜 그러니 그러면 아무래도 밀려 쓴 것 같아 이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러면 주변에서 막 위로를 해요. 남편이나 부인이 당신 어떻게 고생했는데 아유 어떡하니 이렇게 위로하지. 그걸 밀려 써가지고 사람이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죠? 그게 되게 안 되는 거지. 괜히 숨어가지고 막 몰래 막 문화센터 다닌다 그래서 막 그죠? 친구들 전화 오는데 나 바빠. 맨날 그 핑계대 하루 이틀이잖아. 당당하게 얘기해놓고 떨어질 때 되면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밀려 쓴 것 같아. 그럼 끝나는 건데 뭐 신경 쓰세요?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해야지. 그죠? 그러잖아요.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막 나 요새 코로나 풀려가지고 문화센터 수영하러 다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너 수영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자꾸 부니? 이런 얘기가 현상이 돼. 그죠? 중개사 공부 몸이 불거든요. 예, 체력 달린다고 막 맛있는 거 혼자 다 먹거든. 막 자꾸 공부를 안 하면서 뭐 체력이 달려. 근데 계속 먹어. 막 그죠? 뭐 이렇게 막 짜가지고 먹는 것도 있죠. 막 보약 같은 것도 먹고 그러거든요. 저도 가끔 막 수성이 주어요. 선생님 이거 드세요. 막 홍삼 있잖아. 이렇게 저거로 된 거. 그죠? 그리고 자주 주거든요. 예, 계속 먹어. 체력 달린다고. 그죠? 옛날에 제 아는 저 공부할 때 저 아는 형님이 그때 50대 중반이었는데 그 양반이 그 총명탕이라고 있어요. 총명탕. 실제로 있어요. 그게 한약방에 가면 총명탕이라고 팔아요. 그 형님이 그걸 사가지고 먹은 거야. 공부한다고, 중개사 공부한다고. 나이 50대 중반 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근데 다음날 왔는데 되게 우울해요. 형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모님한테 걸린 거예요. 형수님한테 걸렸는데 형수님이 막 그걸 보더니 겁나 뭐라 그랬대. 왜? 근데 그 형님 딸이 고3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는 거 그렇게 뭐라 총명탕이라니까. 참 큰일 난다, 큰일해. 무슨 고시 공부하냐? 그러면서 이 고3짜리 딸한테 줘야지. 무슨 그 공부한다고 총명탕까지 먹냐고 막 얼마나 구박하든가 열받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총명탕 어떻게 했다니까 알았어 하고 막 승질나가 자기가 버린다고 했대. 버려버린다고 하고 막 끌고 나왔대. 그래가지고 차에다 놨대.
그죠? 차에 트렁크에다 실어놓고 이제 먹는 거예요. 또 드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청명탕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냥 많이 붙은 줄 알고 가다만 채점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공인중개 사무실에 인수했어. 자기가 기존에 있는 걸. 그리고 이제 발표가 나는 떨어진 거예요.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어. 왜? 하나 차로 떨어졌어요. 채점을 잘못한 거야. 근데 어떻게 이제 집에서는 붙은 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개업을 했어. 우리 친한 친구, 우리 같은 이렇게 멤버 있었거든요. 그분 한복을 걸어가지고 중개사 인수를 하고, 그걸 하는 걸로 하고 맨날 출근을 하는데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는 중개업을 하는 줄 알아요. 왜? 맨날 아침에 사무실 출근하니까. 그죠? 너 어디로 가? 하고 들어오는 거야. 1년 공부 또 했어요. 그 양반. 그래서 붙었어. 1년 공부해가지고. 근데 그 기억나네. 그 양반이. 그죠? 청명탕. 공부하다 보면 막 그런 것도 먹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하는 게 좋은 거지. 밀려 쓴 것 같다. 그런 게 해결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과세 요건이 법으로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이 요건이 이 4개예요. 앞으로 1년 내내 이거 배워, 우리요. 1년 내내. 자, 이게 뭐냐면 납세 의무자라고 돼 있죠? 그 세금을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취득세는 네가 내고 재산세는 네가 내고 양도세는 네가 내라고 법으로 정해주는 거죠. 왜? 그걸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세금을 안 냈을 때 누군가한테 강제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인터넷 보니까 어젠가 LH 직원이 뭐 투기해가지고 정부 이용해서 77억인가 했는데 걔 처벌 못 한다잖아. 그러니까 부당하게 자기가 내부 정보 이용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77억을 벌었는데 법원에서 이제 그 재판이 됐는데 얘는 처벌 못 한다 이렇게 됐어요. 왜? 법적 근거가 없대.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거야. 그럼 처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하죠. 근데 법의 근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래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근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안 내면 네 재산 압류할 거. 왜 나한테 압류해? 그럼 이걸 보여줘야죠. 여기 봐봐. 법에 네가 세금을 내야 된다고 돼 있지? 네가 이거 안 했잖아. 그럼 네 재산 압류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정해줘요? 누가 세금을 낼 것이 정해줘요. 자, 그리고 이건 뭐예요? 과세 대상이라고 돼 있죠? 그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라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갯돈을 탔어요. 이번에 개를 들어서 갯돈 타가지고 1억을 탔어요. 갯돈을. 이걸 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래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문화생활 한지 오래돼서 영화 본 지 오래됐고, 그죠? 넷플릭스 보는 것도 지겹고, 화면이 너무 작아.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TV를 샀어요. 이걸로. 1억짜리를. 1억짜리 TV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1억 8천인가? 뭐 최고 비싼 게? 그런 게 있어요. 전 세계 제일 비싼 TV가 1억 8천짜리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 그 TV를 만드신 나라가 전 세계 딱 2개, 회사가 2개밖에 없어요. 어딜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1억 8천짜리 TV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2개밖에 없어. LG하고 삼성이. 2개밖에 없어요. 걔네 둘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TV 인터넷 봤는데 100 몇 인치짜리예요. 8K짜리인가 해가지고 해상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걔가 1억 8천이래. LG도 있어요. LG도 같이. 그죠?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건 못 사고 돈이 없어가지고 1억짜리 TV를 샀습니다. 자, 예. 취득세. 낼까 안 낼까요? 이렇게 하면 또 실감이 안 나죠? 자, 여러분이 LG 올레드 TV 77인치 500만 원 주고 샀어. TV 500만 원짜리 TV를 샀어요. 취득세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안 내요. 근데 1억짜리 TV를 샀어. 이것도 안 내요. 근데 500만 원짜리 땅을 샀어요. 500만 원짜리 땅을 샀어. 취득세? 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취득세를 법으로 만들 때 요거는 취득세를 내고 그거 아닌 건 취득세 낼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취득세를 법으로 만들 때 취득세 부과 대상에 뭐는 없어? TV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100억짜리를 사더라도 TV는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지. 왜? 법에 정한 과세 요건 중에 어디에 해당해야 한대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해줘요. 취득세는 뭐 내고 재산세는 이거 내고. 재산세는 내는 종류가 많지 않아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개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에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좀 많긴 하지만 크게는 그거밖에 없어요. 뭐 집에 피카소 그림이 하나 있다, 300억짜리 가지고 있다, 재산세 안 냅니다. 왜? 이건 재산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대상이 아닌 건 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얼마,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기준금액이에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얼마의 비율만큼 몇 %를 과세할 것이냐, 세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과표에다가 세율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런 얘기예요. 세액을 산출할 때 기초가 되는 뭐 대상의 물건이나 수량 등을 말한다. 이 4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과세유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1년 내내 이거 배우는 거야. 뭐 취득세 납세 의무자 대상 납세 과표 세율, 양도세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표 세율,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배웁니다. 네 가지고는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이렇게 보시죠. 자, 그래서 이게 과세유권입니다. 그럼 크게 이제 설명하면, 자, 과세 대상은 공통이 뭐겠어요? 부동산이지. 부동산은 다 중개사 하는 일이잖아. 그럼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다 뭐예요? 부동산은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토지가 대표주잖아요. 그럼 토지를 취득했다? 그럼 취득세 내고. 뭐 이거 별거 없어요. 그죠?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다? 그럼 등록세 내고. 갖고 있으면 뭐 내고요? 재산세 내시고. 이게 많으면 뭐 내고요? 종합부동산세 내시고요. 그죠? 팔면 양도세 내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도 마찬가지예요. 취득세는 누가 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취득한 사람이 내겠죠. 그죠? 취득한 사람이. 등록세는 누가 내겠어요? 등기 등록할 때 그 명의자가 세금을 냅니다. 등기 등록하는 명의자. 재산세는 누가 내겠어요? 소유자. 언제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죠. 그죠? 종부세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내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취득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득 당시.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 등록 당시. 얘네들은 6월 1일 현재, 얘는 양도일 현재. 그랬죠?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왜?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할 때니까 무조건 얘는 언제를 기준으로,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고,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내니까 무조건 등기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얘네 둘은 무조건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세는 팔았을 때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뒤에 가면 얘기 좀 나와요.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개념이, 자 보세요. 우리 세법은요, 사실상이라는 말이 있고 형식주의. 그러니까 사실상은 뭐다? 실질과세라는 말이 있고요. 형식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자, 실질은 뭐냐면 등기나 허가를 받았느냐, 사업자 등록을 냈느냐, 이런 거 관계없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예요. 뭘 우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우선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등기를 했니 안 했니 상관없다는 거예요. 허가 받았건 말았건 소득 있으면 세금 내고, 사업자 등록을 냈건 안 냈건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내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예외예요. 누구만? 등록세. 얘는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록세는 뭐냐면 무조건 형식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 건물 실제 주인이 누구예요? 상관없어요.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서 저당권 설정하죠. 그럼 그때 전세가 설정한다. 그러면 누구 명의로 할 건 이것만 따져요. 제 명의로요. 그럼 네가 내 이거죠. 내 건 아니야. 근데 내가 내 명의로 등기를 해. 그럼 뭐야? 그 사람이 세금을 무조건 내는 거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세를 들어가. 여러분이 전세를 들어가요. 그죠? 전세 들어가면 뭐 해요? 5억 주고 전세 들어갔다. 그럼 무슨 등기를 합니까? 전세권 등기하죠. 그럼 전세권 등기할 때 명의자가 있을까? 이름 올라가는 사람이. 집주인 명의로 전세권 등기합니까? 세입자인 여러분 명의로 등기를 합니까? 세입자지. 전세권도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입자인 내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돼야 하니까 명의자가 누구야?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등록세를 내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이 집주인인데 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그죠? 그럼 은행은 여기서 돈 빌려주면서 뭐를 해요? 여러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하죠.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 명의가 여러분 명의로 저당권 설정합니까? 은행 명의로 저당권 설정합니까? 은행 명의로 하잖아. 그리고 등기부 떼보면 무슨 은행, 무슨 시점, 채권 금액 얼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명의자가 누구야? 채권자인 은행이지. 그럼 걔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야? 채권자, 은행. 그러니까 무조건 등록세는요, 명의자한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세금을 건든 이유가 뭐예요? 네 이름을 등기부상이나 토지대장 등에 네 이름을 써주잖아. 내가 네 이름 써줬으니까 그 써준 대가로 받는 게 뭐야? 등록세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얘만 그런 거지. 나머지는 무조건 뭐가 엉키거나 뭐하면 무조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얘랑 관계없이 실질과세라 이런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1번 보세요. 등기 등록하지 않았대. 근데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가 없대. 자, 등기를 안 했는데 사실상 취득했는데 등기를 안 하면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있다 없다. 등기 안 했어도 뭐라고 실질과세니까 등기를 했건 안 했건 뭐 했으면 실제로 취득했으면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 얘기라니까. 근데 없다. 틀렸죠.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도 나온 질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등기를 했건 안 했건 사실상 취득하면 그때부터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없다?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고. 자, 이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현재 아파트 집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어. 경치 좋은, 그죠? 유원지 근처에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니까 어떻게 해? 거기다가 식당을 해요. 근데 뭘 안 하고 용도 변경 안 하고 그 상태로 식당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걸 그대로 팔았어요. 그럼 얘는 주택이 아니다. 팔았을 때. 자, 무슨 얘기예요? 건축물 대장이 뭐라고 돼 있어? 주택으로 돼 있죠. 왜? 용도 변경 안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뭘로 쓰고 있어? 식당으로 하다가 사용하다 그걸 그대로 팔면 양도세 계산할 때 얘는 주택으로 본다? 식당으로 본다? 왜? 식당으로 봅니다. 주택이 아니에요. 왜? 공부상에는 주택이잖아. 실제는 뭘로 쓰고 있어? 영업용 건물을 사용하고 있잖아. 그러면 뭐가 우선이야? 사실이 우선이죠. 그러면 이게 우선이니까 얘는 주택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얘는 주택이 아니라 뭘로 봐? 영업용 건물로 봐서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저희 수강생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작년에 나한반이신데 직장 다니는데 왜 수업을 들었냐고 저거 이제 뭘 물어보러 오셨는데 그분이 아파트 하나하고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어. 오피스텔 2개를. 그 집을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비과세인 줄 알고 세금 신고 안 한 거죠? 비과세니까. 그죠? 근데 왜 왔냐니까 자기가 양도세 5천 몇만 원을 세무서 5천 몇만 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냈대. 왜요? 그때 오피스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게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파트 하나 있으니까 1주택이니까 비과세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국세청에서는 걔를 주택으로 봤어요. 그 2주택이 된 거야. 그 세금이 5천 몇만 원 나온 거야. 왜? 걔가 여전히 그렇게 했는데 세를 줬어요. 뭐로 줬어? 주택 임대차 계약서 쓰고 세를 준 거야. 그게 주택이에요. 그럼 따질 거 아니야. 야, 이게 지금 주택이냐? 원래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이고 공부상에도 업무용 시설이 왜 주택이야? 그럼 뭐라고 해요? 국세청에서. 우리 세법은요. 공부상과 실제가 다르면 뭘 우선으로 해요? 실질과세 원칙으로 갑니다. 그런 게 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피스텔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업무용 시설이라고 돼 있다고 해서 그게 오피스텔 주택이 아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사업자를 내가지고 사업자에서 사무실을 내주면 상관없는데 일반인한테 임대차 계약서 주거용으로 임대해버리면 그냥 주택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가지고 5천 몇만 원 맞아가지고 얼마나 속쓰리겠어요. 열받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개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신 거예요. 야간반에. 가지고 막 맨날 그 멀리서 와요. 멀리서 막 차 끌고 막 저희 수업 끝나면 막 1시간 늦게 와. 그래서 열받아서 계속 다니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이게 조심해야 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잘 알면 내가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 걸, 그죠? 손해볼 수 있거든. 몰라가지고. 알면 좋은 거죠. 세법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죠? 물론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야, 맡기면. 그죠? 세무사한테 맡기고 해야지.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기본적인 알고 맡기는 거하고 그냥 맡기는 건 틀리잖아요. 세무사가 뭘 설명해.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어제도 어떤 분이 수업 듣다 오셔가지고 자기가 뭐 어떻게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랐대. 근데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집을 팔은 법무사가 뭘 해줬는데 맞는지 물어보는 거야. 일반인들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되게 복잡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한참 설명을 했는데 아 이게 그런 거군요. 이렇게 갔거든요. 안 해계신 거죠. 그죠? 자, 해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가 없다. 이건 맞지. 왜? 등록에서 무조건 뭐라 했어? 형식을 갖춘 사람. 등기하면 되고 안 하면 취득했든지 말든지 내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나는 납세 의무가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실질과세란 말을 우리가 세법은 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사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미등기 전매하잖아요. 미등기 전매가 뭐예요? 사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 안 하고 팔아먹는 거잖아. 그래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 미등기 전매도 실 70%죠. 왜 그런 거예요? 실질과세 때문에 그런 거. 야, 네가 등기했건 안 했건 네 앞으로 네가 팔아가지고 차익 생겼잖아. 세금 내야지. 근데 몰래 팔아먹다 걸렸지? 한번 주고 봐. 70%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다 대입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죠? 오늘은 그냥 알았어. 뭐 그런 얘기지?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자, 보세요. 자, 과표는 이런 얘기예요. 자, 금액이죠. 금액. 그죠? 자, 우리가 세금을 걷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소법에. 근데 우린 두 개만 배워요. 하나는 뭐 있어요? 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하나는 보통 징수라는 게 있어요. 자, 신고 납부는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네가 알아서 뭐 하고 신고도 하고 돈도 네가 내란 얘기고 이거는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무조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날라와? 고지서가 날라와서 걷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보통 징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재산세는 징수 방법이 뭐겠어요?
재산에서 뭐가 날라와요? 고지서 날라오잖아. 그러니까 걔는 보통징수예요. 자, 그럼 보세요. 갑을이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그죠? 그럼 얘는 팔았고, 얘는 뭐 했어요? 취득을 했겠죠? 자, 그럼 얘는 양도세를 내야 되고, 얘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이때 그러면 얘는 갑은 양도세를 자기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가 날라오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집을 팔아요. 그럼 양도세 여러분이 가서 신고합니까? 국세청에서 고지서 날라옵니까?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야 됩니다. 물건을 취득했어요. 그럼 취득세도 여러분이 가셔서 얼마에 샀다고 신고하고 돈도 내야 됩니다. 그럼 왜 국가 지자체는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왜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을 내라 하느냐? 자, 이렇게 둘이 매매했어요. 아직 등기 안 했죠. 그죠? 그러면 양천구나 서울시에서는 여러분이 이걸 사고 팔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잖아요. 등기가 안 됐으니까 알 수가 없지. 누구밖에 몰라요? 매매 당사자만 알지. 갑하고 을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를 하고 싶어도 걔들이 고지를 보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해? 네가 팔았으니까 네가 얼마에 팔았다고 신고하고, 네가 샀으니까 네가 얼마에 샀다고 신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스스로 신고하고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건 당사자만 아니까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은 다 뭐해라? 네가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뭐해라? 신고도 하고 돈을 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조세 중에 아까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양도와 관련된 세금 있죠. 사고 팔 때 내는 세금보다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여러분이 신고하시면 그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이 신고를 할 수가 없죠. 왜? 거래 금액이 없잖아요. 재산세는 뭐예요? 그냥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제 샀으니까 계속 가지고만 있는 거죠. 근데 거래 금액이 없는데 1년에 한 번씩 네가 알아서 신고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 자기들이 알아서 세금을 계산해서 뭘 보내줘요?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걸 뭐라 그래? 보통징수,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종부세는 보통징수입니다. 보통징수.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다음 달에 내거든요. 12월 1일부터 내죠.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11월 말 전에 나오죠. 왜? 25일, 그러니까 5일 전에 고지서를 보내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면 12월 1일부터 내니까 11월 최소한 25일 정도는 고지서를 보내죠. 그러면 26, 27일 정도 되면 우리 집에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12월 1일부터 내면 돼요. 그렇게 해도 뭐예요? 보통징수예요. 그러니까 고지서 날라오면 다 보통징수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취득세는 신고한다겠죠? 자, 언제적 금액을 씌운 거예요? 취득했을 당시 금액을 씌운 거예요. 왜?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거라 했잖아. 그죠? 그럼 등록세는 언제적 금액을 신고할까요? 그렇지. 등기 등록 당시. 재산세는 언제 기준? 항상 과세 기준일. 얘가 언제라겠죠? 6월 1일. 얘도 6월 1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는 이제 양도한 금액을 다 내진 않죠. 거기다 차익, 뭐 경비 빼고 남은 돈 세금 내니까 계산을 하겠지. 자, 그럼 잘 보세요. 요거. 얘는 취득 당시, 얘는 등기 등록 당시, 얘네들은 6월 1일. 양도세는 양도 당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요걸로 올해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것도 정답으로. 요걸 가지고 맞으라고 된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이거예요.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지금 제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취득 당시, 등기 등록 당시, 과세 기준, 이거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만 가지고 맞춰보는 거예요. 자, 취득을 했어요. 여러분이 3월 1일에 땅을 샀어요. 그죠? 3월 1일에 취득했어요. 근데 취득세 낼 때 뭐 이걸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대요. 시가 표준액으로. 근데 얘가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OX. 무조건 X예요. 왜? 그렇죠. 취득세는 취득 당시 금액이라고 했잖아. 3월 1일에 취득했죠? 그럼 뭔지 모르지만 얘도 언제 걸 적용해야 돼? 취득 당시 3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 그래야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럼 틀린 거예요. 자, 이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 거. 등록세 할 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등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으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이 됐대요. 근데 변경이 되더라도 자산 재평가 전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 이게 진짜 기출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자, 다른 건 모르겠고
등록 당시 가액이 뭐가 됐대? 변경이 됐대잖아. 그럼 지금 현재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은 원래 취득한 금액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얘는 언제가 기준이야? 등기 등록 당시가 기준이잖아. 그럼 언제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됐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변경된 가액을 이래 받는 거지. 그럼 그런 얘기잖아.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낸다니까요. 기출로 정답으로 여러 번 나왔어요. 계속 나와. 근데 이걸 되게 많이 틀려요. 외우죠. 막 외우는 거야. 등기등록 가액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액을 한다. 자산 재평가지. 그럼 틀렸다. 이렇게 외워요. 근데 나중에 외워서 기억이 나면 좋은데 기억이 안 나버려 헷갈리지. 근데 그걸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돼? 얘는 등기등록 당시가 기준이니까 그 당시 금액이 어쨌든 변경되었으니 등기등록 당시 가액은 예각이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금액을 한다가 맞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안 헷갈리지. 그죠? 자, 그럼 얘는 틀렸죠? 자, 이게 우리 기출문제예요.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정답으로. 자, 보세요. 재산세 물납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물납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OX. 자, 지금 여러분이 물납 이런 거 신경 쓰고 안 배웠잖아요? OX. X예요. 왜요? 재산세는 무조건 뭐라겠어? 언제? 그럼 무조건 6월 1일이라니까. 과세기준일 그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물납 허가일 현재 뭔지 모르면 틀렸다니까. 이거 우리 시험 문제 정답이야. 다음 중 틀린 걸 골라라. 이런 거는 문제를 맞추고 할 거는 그냥 맞아야 되는 거죠. 얘가 몇 년 전에 이게 나왔었어요. 기출로. 그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12월 31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고 나왔어. 아니 틀렸죠. 왜? 12월 31일 틀렸지. 뭐라고 해야 돼?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이게 정답이잖아요. 틀렸잖아. 이거 정답으로 됐다니까. 이게 참 기본적인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걸 다 맞추진 않는다는 거죠. 왜? 이거 보고 이제 물납이니까 갑자기 문제 풀다 버려. 그래, 물납을 허가하는 거니까 허가일 현재 그때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지 6월 1일 아니야. 이러고 맞았다. 이런 사람 있다니까. 많아요. 그것도. 이런 걸 틀리는 거지. 조금만 바꾸면 이거 봐라 하고 틀리는 거지. 필요 없다니까. 재산세,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 기준 했다 그러면 무조건 6월 1일이라니까. 예, 법에 정해진 거니까. 그죠? 그 얘기죠. 틀렸잖아. 우리 시험 문제라니까. 4번은요. 종합주택군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6억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맞죠? 6월 1일 현재. 뭐 이런 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죠? 얘도 6월 1일, 둘 다 6월 1일이고요. 얘는 맞고. 자, 양도세 볼게요. 자, 여러분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이 있는데 여러분도 집을 가지고 있는데 합가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님 집에 들어간 거죠. 그럼 동일 같은 세대원이에요? 1세대 2주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현재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데 집을 팔았어. 그래서 오늘 계약해서 기업금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은 1주택이다, 2주택이다. 나중에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어요? 자, 계약일 현재, 지금 현재 계약하죠. 근데 아직은 동일 세대원이죠. 그죠? 그럼 2주택이잖아, 현재는. 근데 이 계약금을 받았잖아. 근데 양도세는 언제가 기준이에요? 양도일이 기준이잖아. 그럼 여러분이 1세대 1주택 2년 부역 2년 거주 했는지를 언제를 기준으로 따져? 계약 당시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로 따져요. 양도세 매매일 때 양도일이 언제냐면 잔금 날짜예요. 잔금 날짜. 계약일이 아니라 언제야? 잔금 날짜. 만약 이 사람이 계약과 동시에 잔금까지 같이 줬다? 그럼 그날에 양도일이 되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계약 치고 한 30일 있다 잔금을 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계약 당시는 같은 세대원이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잔금 치기 전에 뭐만 하면 돼? 주소만 옮기면 돼요. 여러분 주소만 옮기면 돼. 그럼 여러분 몇 주택이 돼?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야. 왜? 양도세 양도일이 언제라고요? 실제 잔금 지급일이 양도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 뉴스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법에 고가주택이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에요. 그럼 양도세가 집이 하나인데도 9억이 초과되면 세금을 내거든요. 비과세 다 안 되고. 근데 이 법이 개정된다고 했어요. 얼마로? 12억으로. 근데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개정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늦추는 거예요. 잔금을 안 주는 거예요. 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통과될 때까지. 왜 기다려요? 미리 돈을 줘버리면 이미 끝난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잔금 안 줬으니 양도 안 한 거잖아. 양도세 양도일이 언제야? 잔금 날짜잖아요. 잔금 안 주는 거예요. 미루는 거야.
왜? 만약에 잔금을 안 줬는데 이번에 오늘 통과돼가지고 오늘부터 적용합니다. 그러고 내가 잔금을 내일 쳐버리면 나는 얼마로 가? 12억으로 가죠. 그러면 세금 몇 천만 원 차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기대하고 나서 해가지고 뭐예요? 등기도 안 하고 잔금도 안 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런 게 뉴스가 나온 거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얘는 언제 기준이니까?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지. 그럼 양도일이 언제다? 실제 잔금 지급일입니다. 매매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계약일 현재 부모와 동의를 써야 되는 경우는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다. 물론 이 당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건 틀린 거예요. 왜?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언제 될 수 있어? 얘가 여기서 뭐 하면 주소 옮겨버리면 잔금 날짜 전까지 주소 옮기면 뭘 받을 수 있어? 1주택 비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다 시점이 시점. 그죠? 그러니까 양도세도 항상 잔금 날짜 기준이 양도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1세대 1주택 2년부에 거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급하게 팔다 보면 거주 기간이 뭐 예를 들면 서울은 거주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당사자한테 협의해가지고 잔금을 또 늦추는 거죠. 일주일 정도 늦출 수 있잖아. 그죠? 늦춰가지고 등기하지 말고 늦춘 상태에서 거주도 같이 하고 채워버리면 되죠.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보유도 하고 거주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얘는 계약서로 가지 않고 실제 잔금 날짜가 양도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배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 뭐다? 얘는 취득이니까 취득 당시, 얘는 등기 등록 당시, 얘네 둘은 과세 기준일, 얘는 양도일 현재. 이게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출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잖아. 이런 거 못 맞춘다니까, 여러분. 뒤에 가서 막 계속 헤매는 거예요. 또 헤매고, 또 헤매고.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본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약간 변형이 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은 그냥 뭐 서비스 문제라고 생각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얘는 또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게 있다.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있죠? 공시가격. 한번 보겠습니다.